서울 중랑구갑의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죠?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검찰, 법원 등등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자고 하는 장이 국정감사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독자적인 진실규명,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등 할 때 모두 다 예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무슨 자격이 있는 겁니까? 자, 제가 물을게요. 김건희 정권, 윤석열 정권 이제 아주 위기예요.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라고 조언이라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하지 않고 감싸기만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에요.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국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런 건 물으면 안 됩니다, 그건 법에 위배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국감장에 와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다시 질문할게요. 명태균은 누굽니까? 그걸 왜 저에게 묻습니까? 이러시죠? 아니, 수사 중이고 이런 것들은 왜 그걸 묻습니까? 그리고 명태균은 누굽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명태균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보도 한번 들어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인수위에 빨리 오시라고 했지만 명 씨가 자신은 닭을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고 닭을 가공할 사람은 많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에 빨리 오라 그랬다고 밝히고 있어요. 허위사실이면 김건희 여사가 고발해야죠. 그러지도 못하고 꼼짝을 못해요. 저렇게 꼼짝을 못할 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걸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못하고 김건희 여사만 보호하고 황제 의전하고, 김건희 여사가 왜 황제 의전을 받아야 돼요? 검찰이 그렇게 김건희 여사 옆에 꼼짝 못해서 되겠어요? 내가 질문할게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몇 년 선고받았습니까? 법무부 차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몇 년 선고받았어요? 몇 년 선고받았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법무부 차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몇 년 선고받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 구형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있을 때 몇 년 구형하고 몇 년 선고받았어요? 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법무부 차관, 그럼 도대체 뭘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국정감사 앞두고 2년을 선고받았어요. 2년. 그럼 내가 볼게요. 자,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 내역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K 의원이 이건 당에 맡겨달라고 했다. 영남 지역에 여성 의원이 필요하다고 명태균이 계속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알았어, 내가 다시 알아볼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공천해요. 뒤에 웃고 계시는 분들, 대통령이 이렇게 공천에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그러더니 이게 커지고 커져서 4월 10일 공천에는 김영선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텔레그램으로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거 요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 부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대통령이 온갖 곳을 다니면서 관건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걸 무혐의 쳐요. 무혐의 치면 그대로 무혐의 될 것 같습니까? 그대로 이 세상에 묻힐 것 같습니까? 이거는 벌써 몇 년 전 이야기고 이번 4월 이야기인데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김건희와 김영선의 통화를 명태균이, 그리고 그 보좌진이었던 강혜경이 온 세상에 낱낱이 밝힌 거예요. 이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만들겠다 이러면 공천 개입이에요, 아니에요? 선거 중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법무부 차관, 선거 중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왜 답을 못해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자, 다음. 서영교 의원님 잠깐만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김석우 차관. 네.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왜
서영교 의원이 2번이나 질문했는데 안다 모른다도 아니고 버티고 답변을 거부합니까? 답변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제 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버텨요? 답변할 시간도 안 주더구만. 몇 번이나 답변하라고 했는데 왜 답변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줘봐요. 조용히 하세요! 좀 형평성 있게 얘기해 주세요. 차관, 네. 장관도 옆에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답변하고 있잖아요. 차관이 뭔데 답변 안 해요? 뭐하러 앉아 있어요? 답변 안 하기로 작정하고 나와서 앉아 있으면 여기 있을 필요 없죠? 위원장님, 답변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킨 것이었는데, 약간 오해를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 잘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참조하겠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앞으로 참조하시겠다고요? 차관, 저 따위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정동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조용히 하시고요.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장경태 의원.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오늘 똑바로 해요. 뭘 잠깐. 똑바로 해요. 잠깐만 왜 태도입니까? 지금 정동주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장난해요? 장경태 의원님도 조용히 하시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뛰지 마세요. 자, 잠깐 조용히 하세요. 좋게 넘어가려는데 좋게 넘어갈 수 없어요. 지금 분위기입니까? 정상사답게 전화해서 자, 먼저 걸었잖아요. 먼저 가만히 있는데 지금 시비 걸잖아요. 자, 양쪽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양쪽 다 마이크도 안 됐어요. 마이크도 자제하시고요. 넘어가려고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제가 지금 계속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뒤에 있는 직원들도 뒷짐지고 웃고 제가 지적을 몇 번 하려다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법무부는 하늘에 있는 부서입니까? 신이 내린 부서예요? 조희진 정무법무공단 이사장 뒤쪽에 앉아 계신 분. 네, 본인. 계속 눈에 거슬려요, 제가. 태도 똑바로 하세요. 차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 왜 답변 거부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질문시켰던 것이었는데. 자, 잠깐만요. 서영교 의원님도 잠깐 좀 자제해 주시고 제가 묻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법으로 몇 년 선고받았냐? 견해를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을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했던 부분이 혹시 있으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견해를 물은 게 아니라 징역 몇 년을 선고받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을. 그러면 갑자기 물으시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답변인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사과하세요. 사과도 안 하는데 뭐 거기 사과해. 아니 사과를 해야지. 답변을 유도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윽박지르요? 네? 답변을 못했습니다가 아니, 아니라 저 얼마나 존경하는 할 말이 없어서 자, 서영교 의원님도 자제하시고요. 동료 직원들
지금 서영교 의원님 질문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송석준 의원님은 145조 1항에서 다시 경고합니다. 오늘도 계속 경고 없으니까 말씀하시는데 1차 경고합니다. 자, 장관님. 예. 장관님도 지금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장이나 뭐 속 마음에 드는 답변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입장이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이 저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차관이 뭐 순간적으로 답을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 앞으로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예. 질의를 끊었어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 1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예. 질문 다 끝나고 하시기면 어떨까요? 아니 근데 사전에 해야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1분간 그럼 의사진행 발언 네. 하시고 하세요. 제가 다른 거 수사 중이니 뭐니 이야기하셔서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답변할 수 있는 몇 년을 선고받았는지를 물었어요. 장관이 답변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를 수도 있지만요. 전현희 의원이 2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차관이라도 답변 듣고 지나가려는 거예요. 차관 보세요. 지금이나 고개가 조금 앞으로 왔지 고개 이러고 있었어요. 답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놓고 있어야 의원님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왜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세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천에 개입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막아야 돼요. 이 지적하는 건 미리 막자고 하는 건데 이것을 굳이 막 공격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두 분은 두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장관이고 차관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하고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켰던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자,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묻고 대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서영교 의원님, 이제 의사진행 1분 했으니까요. 아까 남은 시간이 2분 35초였어요. 2분 35초를 기계가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죠? 3분 드리겠습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입니다. 21g이 오늘 나오지 않았어요. 유재해 우리 감사원장. 21g이 나오지 않은 건 뭔가 구린 거죠? 제가 답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담 종합건설 대표 황윤보 씨. 네. 예. 계약해놓고 와서 공사한 적 있어요, 없어요? 관저공사 계약하고 와서 공사한 적 있어요, 없어요? 공사는 긴급성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공사하지 않았죠? 공사를 진행했고요. 관저 공사 계약해놓고 공사하러 오지 않았죠? 계약 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공사 전에 계약도 하기 전에 계약 어떻게 후에 공사가 마무리돼요? 김건희 여사하고 잘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21g 대표하고 압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공사를 하기도 전에 가서 계약도 하기 전에 가서 공사를 했어요? 21g에 있던 그 유소장과 그럼 21g하고 알아서 했다는 거잖아요. 21g에 소개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쪽 자, 소개로. 이 어마어마한 관저 증축 그리고 보강공사 등을 김건희 여사가 잘 아는 사람이 와서 공사를 맡은 거예요. 이러고 수의계약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유병호 중인 이런 게 맞아요? 감사위원으로서? 맞아요, 안 맞아요? 의원님 죄송한데 질의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정신 바짝 차리고 계세요. 예, 원남에 말씀하셔가지고 예. 이 관저공사 행안 1과장이 연장을 요청했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연장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됩니까? 그건 사실이 다릅니다. 그거는 뭘 사실이 달라요? 제가 결재권자도 아닙니다. 결재권자가 아닌데 사무총장이 더 이상 건들지 말라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직권남용이죠. 제 평생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누가 유병호 그런 말씀을 사무총장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절에 그거는 했던 사실과 다릅니다. 직권남용이고, 자 영상 하나 들어봐 주세요. 조폐공사 공공감사국장으로 있던 시절에 조폐공사 직원 이거 감사한 적 있죠? 들어보세요. 저 과단이 작은 감사인데 과장이 감사단장이고 저는 중간 보고받는 입장이라서 가만히 있어봐요. 들어보세요. 예, 제가 감사단장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결과와 달리 경찰은 이 씨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거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씨는 감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1심 법원은 감사관들의 행위가 이 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인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조폐공사 직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를 했어요. 키보드를 두들기고 강압적으로 감사를 하고 정직 1개월까지 때렸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서 경찰은 이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어요. 이 사람은 잠도 못 자고 있다가 이제 법원에다 소송을 걸었고 300만 원 위자료 지급하라 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어요. 감사원장 이 내용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예. 알면 그렇게 감사했던 사람 징계해야 되는데 내가 자료 받아보니까 징계를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무혐의 나오고 300만 원 위자료 주라고 하는 조폐공사 직원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감사를 해놓고 정직 1개월까지 때려놓고 이 사람에게 이제 300만 원 위자료 지급하라 라고 했으면 그 정도 감사했던 직원 징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찰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사실관계가 좀 달라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싸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감싸기가 그때 공공감사국장이 유병호 국장이에요. 그리고 뭐 칼을 쓰듯이 감사를 해라? 여러분, 감사하는 규칙이 뭐예요? 감사할 때 감사관은 친절하고 겸손한 언행을 하여야 한다.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알아요 몰라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잘못 알려지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통계청 관련해서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다다다다는 속도 이야기입니다. 위원장께 손 들고 요청하세요. 여기 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감사 제대로 안 받았어요. 위원장이 얘기하잖아요. 와서 말하고 싶을 때는 손을 들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위원장께서 얘기한 거 뭐 듣고 있었어요? 다다다 부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가 질의하고 나면 위원장께 손 들고 하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자, 강신욱 전 통계청장 통계 조작 의혹이라며 부동산 조작 의혹이라며 여러분이 다 고발했죠? 엄청나게 감사하고 내가 기재부에서 기재위에 있으면서 통계청이 자료를 다 봤어요. 여러분이 한 감사 내용이 다 가짜였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지적을 했는데 끝내는 이번 4월에 잘 보세요. 아까 유상범 의원이 통계 조작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감사 조작을 한 거예요. 이 강신욱 전 통계청장 무혐의 났어요. 알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했어요. 제가 답변 여러분은 드릴까요? 보복 감사를 한 거예요. 보복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네 가족은 감싸고 있고 김건희 여사 오늘 명태균 씨하고 카톡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권력의 시녀처럼 있으면 안 돼요. 추상 같아야죠 감사원이. 이상입니다. 예,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서울 중랑구 갑이고요. 중앙지검장한테 묻겠습니다. 무혐의 칠 것 같다는 보도가 벌써 오래전에 나왔어요. 레드팀 만들어 놓고 무혐의 칠 것 같다는 보도 그리고 소문이 오래전에 돌았어요. 그런데 뭘 어제 듣고 어제 판단한 거예요? 그제 듣고 그제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혐의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고 중앙지검이 무혐의 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소문이 다 돌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4년 동안 처리가 안 된 사건이고요. 자, 2021년에 기소가 안 된 이유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판 과정 속에서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재판 과정 속에서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검찰이 다 제출한 지검장, 증거들입니다. 내가 질문하는 걸 답하세요. 죄송합니다.
변호사세요? 아닙니다. 내가 아까도 물었지만 변호사세요? 검사세요? 변호사지. 저는 검사고 검사죠? 제가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 의해 기소당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선거 기간에 유세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여러분이 나를 기소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기소를 당했지만 재판에 가서 무죄를 받았어요. 1심, 2심, 3심. 여러분은 검사예요. 여기 있는 정치인들 재산 3천만 원 누락 신고했다고 기소했잖아요. 선거 비용 좀 더 썼다고 기소했잖아요. 그렇게 기소하는 사람들이, 검사는 기소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나와서 계속 변호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의문이 간다고 생각하면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지적하고 그리고 기소를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변호를 하고 있죠? PPT를 100장이나 만들고 이게 검사가 할 일입니까? 이게 중앙지검장이 할 일입니까?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하고 이게 검사가 할 일입니까? 그것도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슬퍼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의 주가 조작, 수없이 많은 연도 동안 있었던 이야기, 그 공범들이 전부 다 형을 받았어요. 항소심에서 무죄 받길 기다렸다면서요. 그러면 무죄 치려고 항소심에서 다 유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무혐의를 내고 그리고 그걸 변호합니까? 이게 검사의 모습 맞습니까? 오늘 와서 그게 중앙지검장의 모습 맞습니까? 답변 드려도 됩니까? 제가 할 테니까 보세요. 네. 최은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아는 사람에겐 팔으라고, 얄미운 사람은 엿먹으라고 하고 내버려둔대. 일단 4,000원에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볼게요 라고 신한증권 담당자가 이야기합니다.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이거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그럼 회장하고 최은순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은순 휴대폰 정도는, 최은순 자택 정도는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2020년도에 나왔습니까? 법원 재판에서 나온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 확보한 자료입니다. 확보한 자료인데 이게 법원 재판에서 나왔으면 그 다음 무혐의 정도 치려면 이 정도는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 않고 그럼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왜 무혐의입니까? 회장하고 최은순이 얘기를 주고받고 이야기가 있는데 왜 무혐의입니까? 하나 더 보세요. 그 다음 거 32초 만에. 자, 저거는 최은순이 62,000주를 팝니다. 그것도 단가를 낮춰서 팝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32초 만에 삽니다. 이거는 여러분 중앙지검장 주식해서 돈 벌었습니까? 주식합니까? 주식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주식해서 돈 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웬만한 사람들은 주식해서 돈 못 벌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재산이 얼마입니까? 윤석열 검사하고 결혼할 때 김건희 여사 재산이 약 50억이 넘어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당시 김건희 씨가 한 얘기예요. 당시에 김건희 씨가. 결혼할 때 저 사람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IT 붐이 일었을 때 내가 그것으로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990년대 후반 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이 미천이 됐고,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여러분. 이런 여성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이 50억이 넘고 지금은 70억이 다 돼가요. 그중에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 돈이에요. IT가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그분은 주식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이야기할게요. 국민 여러분이 다 압니다. 최은순, 아까 거 보여주세요. 최은순 엄마가 주식을 62,000주를 팝니다. 62,000주가 얼마입니까? 중앙지검장. 최은순 여사가 판 62,000주는 얼마입니까? 그 당시 시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시가로 2억 2천만 원입니다. 다른 주범, 위에 염씨, 이 주범과 그 계좌를 전부 다 딱 32초 만에
8만 7천 주를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판 거 32초 만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통정매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핸드폰도 컴퓨터도 자택도 수색을 안 합니까? 위원님, 저 부분은 수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최은순 그러니까 분이 보세요. 수사 결과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기소를 안 할 수가 있죠? 아니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최은순이라는 분이 권오수 회장에게 미래에셋 계좌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저 여사 계좌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변호를 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 변호사예요? 수사 결과에 지금 다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수사 결과가 뻔히 나와 있는데 왜 기소를 안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이야기입니다. 수사 결과를 자, 한번 좀 읽어봐 다음 주셨으면 보세요.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김건희하고 이종호하고 통화한 내용 봅시다. 김건희가 결혼한 뒤로는 김건희 여사에게 결혼한 뒤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이 이종호예요. 김건희 여사가 오라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댔어요. 딱 잡아댔는데 1분만 더 주시죠. 네. 예. 딱 잡아댔는데 20년, 21년 연락한 게 수십 차례 나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중앙지검이 총동원돼서 아주 오래전부터 무혐의 칠 거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심우정이 가서 이창수가 가서 무혐의 한다. 이원석이 특혜 없이 불러서 소환조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창수와 심우정이 무혐의 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다 이야기됐어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100개의 PPT를 가지고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이래도 되겠습니까? 우리들 다 쉽게 기소하는 검사가 왜 이 기소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법원에 맡겨서 판단받으면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기소를 합니다. 기소 내용이 차고 넘치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만 그러면 맞습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만 대답을 할까요? 압수수색 한번 못하는 사람이 검사입니까? 자, 정리해 주세요. 김건희 여사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습니까? 최은순 여사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습니까? 원래 이런 사건에서 자, 정리해 주세요. 이거 한번 제대로 못한 중앙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충실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은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충분히 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활용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